전쟁을 일으켜갖고 고통받은 난징의 30만 명 학살하고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곤장, 이 매질이 부한말에는 없어졌다가 일제시대 때 생겨요. 매질, 곤장을 치는 매질이 그냥 합법화될 정도로 이걸 교과서에서 넣었다가 다 빼요. 일본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네들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걸 배우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한테는 1년에 얼마를 더 벌어가느냐면 200억 달러를 더 벌어가는 거죠. 일본은 1944년부터 1945년 사이에 강제로 노역을 시킨 중국과 미국 포로들에게는 이미 사과했고 보상도 했습니다. 하여튼 지독한 놈들이에요.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약 800개의 신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마다 신사가 있죠. 조상묘 정도인데 사람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모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도 신사를 몇 번 가봤는데 정말 위패가 다 모셔져 있어요.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도쿄 지오다구에 있는데 메이지 유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3,588명. 제가 말하지만 여기에 1호 합사된 사람이 요시다 쇼인, 정한론을 주장한 사람이죠. 조선을 정복해야만 일본이 먹고 살 수 있다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창건되었고 1879년 순국한 자를 기념한다는 뜻의 야스쿠니 신사로 개칭이 됩니다. 태평양 전쟁 등 침략 전쟁 참전 군인들도 합사되어 있어서 현재는 제사의 대상이 약 야스쿠니 신사에만 250만 명에 이릅니다. 메이지 이후 전쟁 뭐 하여튼 자기네 나라에 일본에 하여튼 도움이 되는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든 이론을 펼친 사람이든 다 신으로 모셔갖고 거기에 공물을 바치죠. 총리, 정부의 관리에 공식적인 참배가 합사된 침략 전쟁 정범들이 있는데 가서 절을 하고 감사하다고,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우리나라를 일으켜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 이런 말이죠.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다, 자비다. 전쟁을 일으켜갖고 고통받은 난징의 30만 명 학살하고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일제 36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그 밭은 고문, 아니 이 곤장, 이 매질이 부한말에는 없어졌다가 일제시대 때 생겨요. 매질, 곤장을 치는 매질이 그냥 합법화될 정도로 너희들이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은 전쟁 성노예를 20만 명을 끌고 가죠. 그래갖고 동남아시아로 뭐 태평양 전쟁하는데 정말 그것도 제가 한 꼭지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일본은 이걸 교과서에서 넣었다가 다 빼요. 성노예도 다 빼버리고 난징 학살도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네들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걸 배우질 않아요. 아니 우리가 전쟁을 안 일으켰는데 사과할 게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나라입니다. 어쨌든 제가 일본에 대한 이해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제일 위에 천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쇼군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이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라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아베는 이 총리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쇼군이죠. 쇼군. 1,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은 정당한 전쟁을 했고 또 기회가 있다면 또 일본을 위해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 신사 참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일 경제 전쟁을 시작한 아베 역시 2013년 총리가 다시 되고 난 다음에 신사 참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경제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구한말하고 똑같습니다. 요즘은 2016년, 17년 주변국의 눈총이 따가울 때는 공물 공납을 하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자비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사실은 뭐 성노예고 뭐 100억 그거 받는 게 우리 경제 징용 이것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정말로 우리 민족한테 많은 고통을 줬고 불합리한 대우를 했고 거기에 사과를 하고 사과를 하는 뜻으로 배상을 하라는 것이지 그 텔레비전에 95살 먹은 할아버지가 배상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들의 진정한 사과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일본은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일본의 이 자비를 사실은 이제는 자비를 청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비를 바라지도 않고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일본 정치인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한반도를 일본 정치 도구로 이용하거나 더 나아가서 식민지를 만들 생각으로 침략이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토요 특강도 아닌데 제가 오늘 강론을 일본에 대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다음 주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위대한 청국장이라는 걸로 우리 생태마을 청국장이 얼마나 정말 우리 한국민한테 건강에 좋은 건지 제가 논문 여러 편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2번에 걸쳐서 발표를 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제가 잠비아를 떠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게 아마 뭐 8월, 9월은 거의 한국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가고 싶어서 시간을 뺐습니다. 6.25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대한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6.25 전쟁 끝날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민 총 생산 차이는 6배였어요. 우리가 1조 달러 때 일본은 6조 달러였어요. 우리보다 6배 막강한 국력을 갖고 있었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총 생산액이 1조 6천억이고 일본은 4조 9천억이에요.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이제는 3배밖에 나지는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18년 대한민국 수출은 6,050억 달러, 수입은 5,350억 달러로 무역 흑자가 한국은 700억 달러가 무역 흑자였습니다. 근데 일본은 2018년 수출이 8,147달러, 수입이 8,270달러, 적자는 123억 달러가 났습니다. 더욱 일본은 무역 적자 국가지만은 흑자를 내는 나라가 미국, 홍콩, 한국이 3번째로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무려 1년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200억 달러의 흑자를 봅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일본의 무역 흑자가 123억 달러라고 그랬잖아요. 무역 적자가. 근데 우리나라한테는 1년에 얼마를 더 벌어가느냐 하면 200억 달러를 더 벌어가는 거죠. 이렇게 흑자를 내주는 나라인데 우리나라한테 절은 못할 망정 반도체 핵심 부품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1944년부터 1945년 사이에 강제로 노역을 시킨 중국과 미국 포로들에게는 이미 사과했고 보상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1965년에 모두 계산이 끝났다고 일본이 주장을 하지만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법원에서 개인은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요구인데 일본 아베가 우리는 못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협약을 어기는 국가니까 너희들한테 우리 물건 안 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국민 총생산이 3배 정도 높은 것도 위협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고 일본은 1억 2,800만 명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나 일본은 이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예요. 사실은 일본이 조금만 더 속을 들여다보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일본 자신들은 아시아의 제1국가이고 1등 국가라고 믿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경제 규모는 중국에게 밀리고 경쟁력은 한국에게 밀리고 있는 일본은 아주 심각한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쿄에서 혐한 시위를 하고 불태우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일본 사람들 물러가라고 데모 안 해요. 근데 그 지금 일본 사람들은 조선인 물러가라고 데모를 해요. 아주 웃긴 상황이 놓여 있는 거죠. 제가 3만 달러 시대에 중국의 이해와 일본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올 초부터 토요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에 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올 초에 일본이 경제 전쟁을 걸어올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독도 찾겠다고 전쟁도 걸어올 것입니다. 지금 아베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지독하게 교묘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에서부터 독도, 자기네들은 다케시마라고 그러죠. 죽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전쟁할 수 있는 군인 될 수 있는 나이예요. 이게 지금 일본 회의라는 아주 극우 세력의 모임이 머릿속에 탁 들어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나중에 전쟁을 시키려고 그러면 교과서 교육을 이렇게 시켜나가야 된다. 이게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1868년 메이지 유신 시대에 요시다 쇼인이 꿈꾼 조선을 정복하고 그 인질과 쌀로 만주와 리순을 정복한 뒤 중국 대륙을 정복한다는 정한론과 대동학 공용론을 따르는 무리들이 일본 회의라는 비밀 결사체를 만들어 집요하게 일본 국민들을 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자꾸 혐한을 계속 불러일으키죠. 또 우리나라는 이제 뭐 관광 안 가고 뭐 물건 안 하고 뭐 불매 운동하고 이게 그 극우 세력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제가 이 신부구 유튜브 이걸 정말 많은 분들이 봐서 정말 그 심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여튼 지독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하고 한국하고 친구 될 수 없어요. 영원히 가깝지만은 적이에요, 적. 아베 역시 일본 회의에 속한 인물이고 지금 강경 발언을 하는 장관들도 일본 회의 소속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우리 뭐 전두환 대통령 하나회 같은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조선 말에 어떻게 한반도를 침략, 정복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메이지 유신 1868년을 시작하면서 조선 침략 전략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침략이 운요호 사건입니다. 일본은 1853년 페리 제독, 미국 제독이 에도, 도쿄만 앞에 와서 함포를 쏴대면서 군사력으로 위협을 해갖고 1854년 일본은 개항을 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합니다. 그게 함포 외교라는 거예요. 겁을 줘갖고 이제 개항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 여기서 배운 대로 1875년 강화도 앞바다에 와서 일본은 군함 운요호와 다른 한 척을 부산항에 정박시켜 놓고 함포로 시위를 하고 또 이 해로 측량도 하고 무력 시위를 하죠. 9월 21일은 이번에는 강화도로 와갖고 난지도 부근에서 정박하고 식수 구한다라는 구실로 보트에 군인들을 승선시켜갖고 연안을 정탐하고 강화도 초지진 포대까지 접근을 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초지진에 갔다 왔었는데 정말로 바로 코앞에까지 다가온 거죠. 조선군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자꾸 싸움을 거는 거예요. 지금 아베가 우리한테 싸움을 걸듯이 그때도 싸움을 먼저 걸어요. 싸움을 걸어갖고 초지진에서 포대로 포격을 가하니까 운요에서도 맹포격을 하죠. 이미 포의 성능이 너무너무 우세한 일본군은 초지진을 파괴하고 영종진에 맹포격을 가하면서 육군까지 상륙시켜갖고 살인, 방화, 약탈을 자행을 합니다. 이때 조선군 전사자 35명, 포로 16명, 대포 35개, 화승총 130개 이거를 뺏어가죠. 근데 그때 운요호 사건 때 일본 사람들은 두 명이 한 명은 뭐 전사했다고 그러고 한 명은 경상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갖고 뭐 자기네들 이거 측량할 수 있도록 갖고 취해 복권하고 아주 치욕적인 조약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물포 조약,
그 다음에 청일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 러일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을사의학, 그리고 1910년에 완전하게 병합을 합니다. 그럼 1875년부터 운요를 보내면서부터 작전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35년 만에 나라를 빼앗은 거예요. 그럼 지금 아베가 2019년에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1년, 2년, 3년 후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지금 경제력이나 뭐 군사력이나 뭐 국민의식이나 지금 자기네들이 1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같아진 거예요. 같아진 거니까 누굴 주저앉혀야 돼? 한국을 주저앉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1, 2년으로 이 사람들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10년, 20년, 30년으로 어떻게 하면 이 한반도 통일 못하게 하죠.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만 되면은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모든 면에서 지금 일본은 100년 전 한 짓을 똑같이 합니다. 이건 수출이 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출 안 된다고 100년 전에 나라도 뺏겼어. 나라도. 불매 운동도 한 달, 두 달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일본이 지금 성노예 문제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운용하고 싸움 걸은 거는 그냥 그 배 한 척 보내는 게 아니에요. 뭐를 뺏으려고 그러냐면 조선 반도 전체를 뺏을 계획으로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도 일본은 그런 착각으로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뒤에는 끔찍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일본은 자신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100년 전 국력과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임진왜란 때와도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해볼만 합니다. 우선 일본 여행만 안 가도 일본은 60억 달러의 수입이 차단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일본에 가서 관광으로 쓰는 돈 60억 달러예요. 내년에 일본 도쿄올림픽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가면은 거의 반쪽 올림픽 될 겁니다. 거기다가 동일본 지진 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이게 세슘 방사능이 누출된다는 게 지금 자꾸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국민들이 자꾸 인식을 해요. 그런데 지금 서로 평화를 해도 도쿄올림픽을 잘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일본은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2019년은 무역 적자가 123억 달러였는데 지금 2019년 상반기 무역 적자가 6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면은 일본은 무역 적자가 더 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나머니, 러시앤 캐시 그동안 아주 고율의 이자 놀이를 한국에서 하고 돈을 많이 벌었죠. 지난 거의 한 10몇 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뭐 그전 정부도 자꾸 고율을 낮췄죠. 38% 막 이러던 거를 25%로 나눴고 2021년 이제 2년 후에는 20%까지 낮출 계획을 갖고 있어요. 뭐 심하게 어떤 국회의원은 8%까지 낮춰야 된다. 그래서 일본 대부업체 숨통을 조여놓고 있는 중입니다. 자동차로는 도요타, 렉서스 대신 우리나라도 차 좋고 꼭 외제차 타고 싶으시면은 독일 차도 많습니다. 굳이 우리나라 잡아먹겠다는 일본 차 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노동 착취하겠다는 그 일본 차를 뭐하러 삽니까? 굳이 안 팔겠다는 일본 제품을 계속 사기 때문에 일본은 2000년 동안 우리를 무시해 온 것입니다. 담배 마일드 세븐 이참에 담배도 끊어보시고 린나이도 일본 제품입니다.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 ABC 마트와 다이소, 세븐일레븐 이것도 다 일본 거예요. 우리가 안 가면 돼요. 안 사면 되고 이 외에도 우리 생활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본 제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민이 매운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은 일본 제품을 세계에서 많이 지워버렸어요. 텔레비전, 반도체, 냉장고, 밥솥, 세탁기, 에어컨, 조선 등 많은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일본을 아예 지워버렸어. 제가 외국에 미국, 캐나다, 호주 매장에 가보면은요 제일 앞에 있는 게 한국 거예요. 우리 신일 회장님께서 옛날에는 가보면 우리나라 제품은 맨 끝에 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겨우 찾기도 어려운데 근데 요즘 가보면 맨 앞에 이제 진열돼 있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뿌듯하다고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걸 체감을 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도 그런 걸 체감을 합니다. 점점 한국 제품이 일본 제품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베가 악수를 하나 둔 것 같아요. 왜 악수를 뒀느냐 하면은 우리 일본은 뭐 이렇게 부품, 핵심 부품을 다 우리가 그동안 수입했었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사람들, 대기업 사람들이 이제 알았을 거예요. 이제 핵심 부품도 어디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놈이 나를 너무 때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태권도도 하고 근력도 키우고 그래갖고 기회를 봐갖고 내가 힘세진 걸 모르고 또 때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우리가 맞받아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일본이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건 악수를 둠으로 해서 우리나라 체력, 기초 체력을 더 튼튼하게 만들 기회가 온 것입니다. 더욱이 일본 아베와 그 일당들이 현재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자국 국민들도 모르고 이 일본 사람들도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옛날에는 몰랐어요. 또 그렇게 조선진이라 비하하던 한민족 옛날에 일제 말기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어요. 국민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본들이 와갖고 막 칼 차고 막 이래갖고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 잔꾀를 많이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라는 것이 있어서 아무리 잔꾀를 써도 금방금방 드러납니다. 아베가 요즘 슬슬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소, 굉장히 강력한 세정제라고 그러죠. 이 수소를 대한민국이 북한에 수출했다고 말을 흘렸다가 일본이 북한에다가 핵 만드는 장비를 수출한 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 유튜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튜브. 이 세상이 완전히 SNS 세상으로 바뀐 거죠. 자꾸 궁지에 몰리는 아베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해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100년 전처럼 어처구니 없이 나라를 빼앗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자신의 턱 밑까지 따라온 대한민국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저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한 건 일본입니다. 어쨌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끝까지 여러분들이 제 특강을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한국은 기반 시설도 잘 돼 있고 사회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우리 일본에서 먹을 거 거의 들여오지 않아요. 먹을 거 호주, 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에서 들여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먹을 거리 우리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정말 좀 이렇게 단단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나라가 망했다느니 뭐 이제 수출이 안 돼서 끝났다느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일본 수입하는 게 오히려 200억 달러를 더 수입해주고 있어요. 이제 다른 나라하고 더 다방면으로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하면은 우리 훨씬 경쟁력이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 7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분당 성요한 성당에서 잠비아 돕기 자선 음악회를 공연합니다. 정말 순수한 아마추어들이 연주하고 신부들이 노래하는 축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도 아프리카 포럼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 세계에 이렇게 제가 나가보면은 대한민국 참 건강한 나라예요. 텔레비전만 안 보면은 참 건강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대한민국에. 착한 사람 더 많고 성실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 하늘나라 건설에 한 기둥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낌없이 박수 쳐주시고 함께 오시어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 사무실입니다. 우리 이 신부님들 세 분도 여기 다 있고 직원들 저기 전화도 받는데 주방에서 그 팥빙수를 만들어 왔는데 직원들이 내가 그 팥빙수에다 청국장 가루 넣어 먹는 거 찍고 싶다 그래갖고 지금 찍는 중입니다. 여기는 제가 토요특강 강의 준비도 하고 자료도 찾고 또 매일미사 강론 원고도 치고 직원들하고 일하는 사무 공간입니다. 청국장 가루 한번 넣어서 먹어. 진짜 맛있는지 내가 한번 먹어볼게. 맛있겠지. 일단 한번 맛을 보고. 맛있네. 진짜 맛있는데?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국장 가루를 많은 경우 된장찌개 마지막에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라면 끓여 먹을 때도 마지막에 청국장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섭취한다고 그러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야채 샐러드 할 때도 이 청국장 가루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생활 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드신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팥빙수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넣어서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전혀 이질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팥빙수 드실 때 한번 해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